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이 딸을 낳았습니다. 16년이 흘러 딸이 고등학생이 돼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여성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혈액형이 A형이었기 때문인데요. 자신과 남편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이라서 상식적으로는 딸이 A형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을 낳고 산부인과에 사흘 정도 머물렀는데 그 사이 내 딸이 다른 아이와 바뀌었던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친딸을 찾기 위해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출생의 비밀. 믿기 어렵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20여 년 전 병원에서 다른 아이와 뒤바뀌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남성이 손해배상을 제기해 병원으로부터 억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아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사건 X파일에서 풀어보겠습니다. 20년을 키운 내 딸, 그런데 하나도 닮지도 않았고 혈액형도 다르고 알고 보니 20년 전 병원에서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가 됐다. 내 친자식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고생하고 자라고 있고 지금 딸은 또 기른정 때문에 또 보내기가 안타깝고 이거 완전히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 문제는 앞서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이 좀 드러난 게 2010년쯤이었는데요. 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이 여성이 언론에 재판을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 여성은 1992년에 딸인 둘째를 낳았고요. 그다음에 이 딸이 초등학교 될 무렵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또 생계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딸이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신체 검사표를 받아온 겁니다. 아하. 여기 보니까 혈액형이 A형이었던 거예요. 아하. 이 A형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A형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이제 검사가 잘못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딸이 잠에 든 뒤에 이제 머리카락을 뽑아서 전문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검사를 의뢰했더니 2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당신의 딸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다. 네,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어머니가 직접 자신이 낳은 딸이 내 딸이 아니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이 딸을 낳았던 산부인과가 그 당시에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여성이 딸을 낳았던 날 다른 여성도 딸을 낳은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앞 뒤로도 그 전날과 그 다음날도 딸을 낳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물어봤더니 이 병원 측은 다른 사람의 출산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내 친자식을 찾고 싶다. 그리고 내 딸아이에게 친부모를 찾아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당연히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아, 좀 전에 기자님의 그 사건 설명에도 나왔지만 16년이 흘러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또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 1로부터 10년입니다. 아이고야. 그렇다면 이미 다 지난 게 됐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렇게 본 건데요. 불법 행위 일이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를 뒤바꾼 날, 아이가 바뀐 날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이다. 그게 언제냐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바뀌었음을 안 날이었다. 예.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어서 승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상금이 7천만 원? 네, 원고가 3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에게 7천만 원이 아니고요. 예, 예. 합해서 7천만 원입니다. 아. 3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선고된 예. 사건이죠. 그 정도면 적당한 겁니까? 근데 그 네. 16년을 진짜 그랬는데 네. 그거 7천만 원이면 글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위자료인데 이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배상인데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이 굉장히 좀 엄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예. 사망한 경우에 위자료가 뭐 얼마 전까지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 최근에 뭐 8천만 원을 거쳐서 최근에 1억 원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런 것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정신적인 충격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후유증이 클 거 아닙니까, 교수님? 뭐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라는 일종의 정체감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20년이 지나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만회하기 힘든 그러니까요. 상처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이렇게까지 책임을 안 지는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자료의 액수도 이게 사실은 아이를 잊어버린 부모한테만 위자료를 줘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자녀는 결국 정체를 완전히 다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상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더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다 종결이 된 끝난 사건이기 거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만 만약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다시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좀 세월이 흘렀고 예. 그리고 또 현재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약간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자료 인정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설령 뭐 몇 천만 원 더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아니, 물론이죠. 그 피해가 참 어떻게 회복되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 기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 허낭성에서 야오처라는 청년에게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야오 씨가 28살에 간암을 판정을 받고 부모님들에게 이제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검사 결과 본인과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걸로 드러난 겁니다. 이제 28년 전에 병원의 실수로 부모가 바뀐 걸 알게 된 건데요. 이제 야오 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제 재판부가 야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의 과실 정도와 그 당시 뭐 지역 주민들의 평균 생활 정도 또 이제 야오 씨가 어릴 때 바뀜으로써 뭐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해서 간암에 걸리게 된 이 경위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먼저 저희가 야오처 씨의 인터뷰 같은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个人认为，不论多少钱，当然都换不回这个错失的人生，也换不回我健康的身体。因为我本人还是特别希望能够在2020年，将这件事情画上一个圆满的句号。2021年重新开始我们自己平静的生活，以及全家平静的生活。 이 교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그런 사건들 말고 다른 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없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2016년도 어떤 산부인과에서 지금 아이가 뭐 신생아실에서 이름표가 떨어져 가지고 어느 집 아이인지 이제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퇴원을 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건은 친부모가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친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면회 시간에 이것은 이제 아이가 뒤바뀌어서 오니까 그 전에 봤던 내 아이가 아니고 바뀐 아이가 이제 면회 시간에 와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제 아이를 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바뀐 사건들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모가 아이가 바뀐 사실을 계속해서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아이에게 공개할 경우 그러니까요. 이거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함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의료기관의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런 과실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차피 서로에게 상처가 될 바엔 그냥 묻고 가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 기자 짧게 자,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좀 문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없다. 실수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보여주고 곧바로 이제 인식표 같은 걸 발목에 걸어주는데요. 여기에 태어난 시각과 몸무게, 성별 등 그리고 부모 이름까지 다 써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나왔던 영상인데 제 지인의
딸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발목에 이름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지난 5월에 탄생한 문수인 김대원 씨의 딸인 김문호 양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직접 친구죠? 네, 친구 딸인데 저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직접 영상을 보내줬는데 아,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포대기에 싼 경우는 이름표를 볼 수 있게 포대기에 야, 붙여놓고 방송타네요. 네, 네. 발목에도 이름표가 이렇게 달려 있고 부모 이름 이런 게 다 써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현재로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